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분석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선 리인벤트 2021에서 나온 분석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더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고객이 AWS에서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으며 AWS는 이번 리인벤트에서 이런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발표는 다음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장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 성능과 비용을 위한 목적에 맞춘 서비스, 서버리스와 쉬운 사용, 통합 데이터 액세스, 보안, 거버넌스, 그리고 내장된 머신러닝.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기능들이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것임을 염두에 두시면 어떤 이유로 기능이 발표되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 발표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AWS의 분석 관련 업데이트들을 살펴본 후 이번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어 주목받았던 새로운 서버리스와 온디맨드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세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분석 서비스에서는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 서버리스와 온디맨드 분석에서는 레드시프트, EMR, MSK 서버리스와 키니스 온디맨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서비스 업데이트로 수집, ETL, 스트리밍과 관련된 EMR, 글루, MSK, 키네시스의 새로 발표된 기능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업데이트로는 EMR 서버리스, MSK 서버리스,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온디맨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아마존 EMR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MR은 AWS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매니지드 스케일링의 기능 향상과 EMR 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 등 여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성능 부분과 EMR 스튜디오는 잠시 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AWS에서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키네시스와 MSK가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에서 아파치 플링크 버전 1.13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파치 플링크 1.13은 향상된 테이블, SQL API, 테이블과 데이터 스트림 API 간의 상호 운영성 향상 등 여러 향상된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MSK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MSK 클러스터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퍼블릭 접근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AWS 글루는 분석이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로 글루 3.0과 오토 스케일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밖에 대화형 글루잡을 개발하고 노트북에서 글루잡을 제출할 수 있는 글루 인터랙티브 세션과 글루 스튜디오 노트북, 그리고 아마존의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글루 워크플로우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인 이벤트 기반 워크플로우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커스텀 블룸프린트와 데이터 원본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PII 디텍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글루 3.0과 오토 스케일링을 잠시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MR은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MR 6.5 버전에서 오픈소스 스팍 3 버전 대비 3.1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EMR 6.4에서 6.3 버전 대비 1.25배의 성능 향상, 프레스토는 1.87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클러스터의 버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의 시작 시간이 35%가량 빨라졌고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MR 스튜디오는 데이터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코드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완전 관리형 주피터 노트북과 스팍 UI, 얀 타임라인 서비스와 같은 도구를 제공하여 개발과 디버깅을 단순화합니다. 이번 EMR 스튜디오 사용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3가지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SQL 익스플로러입니다. SQL 익스플로러는 SQL 작업을 하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EMR 클러스터에 SQL 쿼리문을 실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왼쪽 창에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컬럼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브라우저가 있고, 오른쪽 창에는 SQL문을 실행할 수 있으며 여러 탭을 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결과창이 있으며 원한다면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곧 제공될 스팍 SQL 지원과 함께 대기 시간이 짧은 쿼리에 특히 적합한 프레스토 클러스터를 지원할 것입니다. EMR 스튜디오는 이제 실시간 협업도 지원합니다. 실시간 협업은 EMR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 이미지와 같이 함께 작업할 공동 작업자를 작업 공간으로 초대 후 오른쪽 이미지처럼 초대된 공동 작업자가 작업 공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코드 검토를 함께 수행하거나 코드를 디버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R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내용은 스케줄러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노트북에 코드 작성 후 다른 스케줄러나 워크플로우 툴을 이용하여 스케줄링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제는 EMR 스튜디오에서 스케줄러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기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노트북에 코드 작성 후 바로 스케줄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통해 노트북에서 손쉽게 자신의 노트북을 스케줄링하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EMR 스튜디오에 이어 글루의 새로운 기능 중 글루 3.0과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루 2.0이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글루 2.0 대비 2.5배가량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글루 3.0이 발표되었습니다. 글루 3.0은 오픈소스 아파치 스팍 3.1.1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글루와 EMR 팀에서 개발한 성능에 최적화된 스팍 런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 3.0은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된 SIMD 기반 벡터라이즈드 리더, 최적화된 셔플, 파티션 병합 및 스팍의 어댑티브 쿼리 실행과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 및 쿼리 처리를 가속화합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글루의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 AWS 글루 오토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글루 잡을 실행하다 보면 적합한 수의 워커 수를 찾기 위해 여러 워커 수로 잡을 실행하면서 실험하고 모니터링 후 적합한 워커 수를 찾곤 합니다. 사용하는 워커 수가 성능과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글루 오토 스케일링은 작업 실행의 각 단계 또는 마이크로 배치의 병렬성에 따라 클러스터에서 워커를 자동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최대 워커수를 세팅하여 놓으면 글루가 워크로드에 적합한 크기의 리소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잡 실행 시 할당할 워커수를 실험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워커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 오토 스케일링은 배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에서도 지원됩니다. 변화하는 스트림 활동에 맞춰 워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적합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또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시각화, 거버넌스와 관련된 레드시프트, 아테나, 오픈서치, 퀵사이트, 레이크 포메이션에 새로 발표된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가 역시 가장 눈에 띄며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큰 기능들이 발표되었는데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콘솔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쿼리 에디터를 제공해 드리는데 기존 쿼리 에디터의 여러 기능을 향상시킨 쿼리 에디터 버전 2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오토매틱 메터라이즈드 뷰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 메터라이즈드 뷰는 뷰에 쿼리 결과를 포함하여 더 빠른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대상을 선정하고 수작업으로 메터라이즈드 뷰를 생성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스키마, 데이터, 사용자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메터라이즈드 뷰 후보를 10개월 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이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이 기능은 메터라이즈드 뷰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메터라이즈드 뷰의 모든 이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스트리밍 인제스션이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현재 키니스 파이오스를 활용하여 S3에 데이터를 푸시한 다음 레드시프트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을 지원합니다. 이 방식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매우 큰 데이터 볼륨을 가지면서 중간이나 높은 데이터 대기 시간, 예를 들면 30분, 1시간, 12시간 혹은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의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 시간이 짧은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쿼리하는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을 원하는 사용 사례를 위해 레드시프트 스트리밍 인제스션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키니스 데이터 스트림즈와 같은 스트리밍 소스에서 직접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10초 정도의 레이턴시로 수집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아테나 엔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엔진이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테나는 프레스토DB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데 버전 1은 0.172 버전을 베이스로 하고 버전 2는 0.217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러한 업그레이드와 여러 성능 향상을 통해 아테나가 동일한 비용으로 3배의 성능 향상이 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글루 파티션 인덱스 지원과 스텝 펑션에서 아테나 지원, 크로스 어카운트 페더레이티드 쿼리 등 역시 여러 기능이 향상되거나 추가되었습니다. 오픈서치에서는 오픈서치 서비스 도메인 간 인덱스나 매핑, 메타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이 가장 눈에 띕니다. 퀵사이트에서는 전체 데이터 세트를 새로 고칠 필요 없이 스파이스 데이터 세트에 새로운 데이터에 인크리멘탈 로드를 지원하는 인크리멘탈 리프레시, 데이터 세트 버전 관리를 지원하여 특정 버전을 미리 보기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버전인 데이터셋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거번드 테이블, 로우 레벨 보안과 자동으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기능이 가장 눈에 띄며 잠시 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아테나에서 에이시드 트랜잭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테나는 매우 큰 분석 데이터 세트를 위한 개방형 태블 형식인 아파치 아이스버그와의 통합을 통하여 에이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아이스버그는 레코드 수준의 업데이트, 타임 트래블 쿼리, 스키마 에볼루션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기에 아테나의 에이시드 트랜잭션을 사용하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레코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대규모 파일 컬렉션을 테이블로 관리하고 레코드 수준의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지원합니다. 아테나를 사용하시면 SQL을 이용하여 레코드 수준의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파티션이나 전체 데이터셋을 오버라이트하는 식으로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SQL 구문을 사용하여 아테나에서 쉽고 빠르게 레코드의 업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버그는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스냅샷을 생성하는데 타임 트래블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스냅샷을 이용하여 이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아이스버그 테이블은 S3 오브젝트에 대한 버저닝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는 타임 트래블 혹은 버전 트래블 기능에 이용됩니다. 아테나의 타임 트래블 쿼리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일관된 스냅샷을 기록 데이터에 대해 쿼리하고 버전 트래블 쿼리는
지정된 스냅샷 아이디로 과거 데이터에 대해 쿼리합니다. 아이스버그는 스키마 에볼루션에 대한 지원 또한 제공합니다. 아이스버그의 스키마 업데이트는 메타데이터 전용 변경 사항으로 스키마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데이터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유 아이디를 사용하여 스키마의 각 필드를 추적하고 필드 이름을 아이디에 매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아이스버그는 이런 방식으로 스키마 변경이 독립적이고 부작용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AWS 레이크 포메이션입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카탈로그, 보안, 거버넌스, 오디팅과 같은 여러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로 며칠 만에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레이크 포메이션의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가능한 거버넌스 테이블, 로우 레벨 수준의 보안, 자동 스토리지 최적화 기능이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GA되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의 거버넌스 테이블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삽입하고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에이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S3의 테이블을 생성하여 사용하시다 보면 동시에 다수의 유저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거나 지울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버넌스 테이블은 트랜지션을 지원해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 수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레벨 수준의 보안을 지원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 행 수준의 보안도 지원합니다. 테이블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혹은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제어할 때는 SQL에 외열절에서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이 제한을 설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컬럼 수준과 행 수준의 제어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셀 수준의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의 새로운 기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자동 스토리지 최적화입니다. S3 테이블을 사용할 때 스몰 파일들이 많을 경우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이런 작은 파일들을 자동으로 병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스토리지의 성능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서비스 업데이트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된 서버리스와 온디맨드 분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인벤트에서 분석 관련되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연 AWS의 CEO인 아담 셀립스키의 키노트에서 서버리스 앤 온디맨드 어널리틱스가 발표되는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시프트 EMR, MSK 서버리스와 키네시스 온디맨드까지 4개의 주요 기능이 한 번에 발표되었습니다. 레드시프트 EMR, MSK는 사용을 위해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서버리스 기능이 추가되어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키네시스는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트래픽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 샤드가 확장되는 온디맨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서버리스와 온디맨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들을 간추려 보면 각 서비스의 색상이 입혀진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된 내용들을 다시 모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서버리스와 온디맨드의 주요 포인트는 사용자 경험 간소화, 동적 컴퓨팅,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 이렇게 압축하여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수만 명의 고객이 대규모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합니다. 또한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어떠한 규모에서든 뛰어난 성능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많은 레드시프트 유저분들이 기다리셨던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지 않고도 레드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프로비저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할 인프라가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레드시프트 RA3 인스턴스 타입을 기준으로 하며 레드시프트의 기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분석이나 BI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드시프트의 엔드포인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쿼리 실행 시 사용한 RPU라는 프로세싱 유닛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에서 쿼리를 실행하면 레드시프트는 지속적으로 빠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동적으로 컴퓨팅 용량을 확장합니다. 작은 쿼리는 작은 컴퓨팅 용량을 사용하고 큰 쿼리가 실행될 때에는 보다 많은 컴퓨팅을 사용하여 항상 빠르게 실행되기에 지속적으로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장점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동적 컴퓨팅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크로드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피크타임에는 과도한 쿼리가 실행되어 컴퓨팅 파워가 모자르거나 피크타임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 자원이 아깝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사용하신다면 피크타임에는 동적으로 컴퓨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르게 워크로드를 처리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크타임과 유휴 자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생성하는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8가지 정도만 선택하시면 될 정도로 간편하게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 있었는데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보시다시피 인스턴스 노드 타입과 노드의 개수를 선택한 항목이 없어지고 데이터베이스명, 관리자 패스워드, VPC, 서브넷, 사용할 IAM 롤 등 몇 가지만 선택하시면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레드시프트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RPU 단위를 기준으로 쿼리를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했는지 측정합니다. 하나의 RPU는 2개의 vCPU와 16GB 메모리입니다. 예를 들어 쿼리 하나를 실행하는데 10개의 RPU를 사용했다고 하면 20개의 vCPU와 160GB의 메모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비용 또한 RPU 단위로 청구되며 1 RPU 시간당 노스버지니아 기준으로 50센트이고 초당 RPU 사용량에 대해 시간 단위로 청구됩니다. 쿼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은 청구되지 않고 부트스트랩이나 자동 작업으로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서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리소스 모니터링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쿼리 여러 가지를 실행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쿼리가 실행되면서 동적으로 사용되는 RPU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쿼리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RPU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리소스의 자동 프로비저닝과 확장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생성하거나 관리를 위해 수동 개입이 없으며 유효기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로드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자동으로 컴퓨팅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며 규모에 따라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RPU는 자동으로 세팅되거나 원한다면 최대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RPU는 최소 30위에서 최대 512까지 조정 가능하며 원하시는 수치로 조정하여 최대 RPU 사용량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로 사용량을 제한하실 수 있는데 제한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쿼리를 중지하거나 알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와 레드시프트를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워크로드가 예측 가능하고 고정된 비용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할 때 유리합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신 관리자나 사용자분들, 그리고 워크로드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몇 대의 노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던가, 쿼리가 실행되는데 갑자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쿼리가 몰려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사용자의 경험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독점 컴퓨팅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사용자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점들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존 EMR 서버리스입니다. 아마존 EMR은 AWS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 EMR을 사용하시면 스팍, 하이브, 프레스토, HBase, 플링크, 후디와 같은 최신 오픈소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하고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컴퓨팅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여 모든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MR을 EC2에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는 현재 사용 방식을 보면 EMR에서 실행해야 하는 워크로드에 따라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과 클러스터 크기를 선택하여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잡을 실행하고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를 켜놓고 실행하는 타입의 퍼시스턴트 타입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에 따라 OS를 패치하는 것과 같은 관리적인 내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EMR 서버리스의 경우 인스턴스 유형이나 클러스터 크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적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최적화, 운영,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워크로드에 따라 자동으로 컴퓨팅 리소스가 추가되거나 제거되기에 워크로드가 예기치 않게 큰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물론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EMR 서버리스는 현재 스팍, 하이브, 프레스토를 실행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EMR의 성능 최적화된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R 서버리스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EMR은 EC2, EKS, 아웃포스트, 서버리스의 배포 모델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번 빌드하면 나열된 EMR의 모든 배포 모델에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배포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유형과 클러스터 크기를 결정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잡을 실행 후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EMR 서버리스를 사용할 경우 EMR 버전 등에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 생성과 잡 실행 2가지 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2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Create Application이라는 AWS CLI 커맨드로 EMR 서버리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파라미터를 보시면 name이라는 파라미터에 spark apps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스팍을 실행하기 위해 타입 파라미터로 스팍을 할당하고 사용할 EMR 버전을 선택하기 위해 릴리즈 레이블 파라미터로 EMR 6.5를 할당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리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start job run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하여 조금 전 create application 커맨드를 실행하여 받은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스팍 잡을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팍의 잡을 실행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며 잡이 실행되면 리턴되는 잡 run id 값으로 잡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이 실행이 완료되면 종료되고 더 이상의 비용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잡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각각의 잡이 필요한 워커만큼 별도로 실행되고 각각 사용되는 컴퓨팅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EMR 애플리케이션 A를 통해 A, B, C, D 4가지 잡을 실행시키는 화면입니다. 스텝 A는 3개의 워커가 필요한데 이때 3개의 워커만 실행됩니다. 그 후 잡 B와 잡 C가 실행될 때는 역시 각각 필요한 8개와 10개의 워커만 실행됩니다. EC2의 EMR을 프로비저닝 하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클러스터를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하여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로 인해 비용이 낭비되거나 클러스터에서 잡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리소스가 모자라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EMR 서버리스는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워커가 할당되기에 리소스 낭비나 리소스가 모자라 성능이 느려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EC2에 EMR을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은 EC2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반해 EMR 서버리스는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한 vCPU, 메모리, 스토리지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서버리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EMR 서버리스는 클러스터를 관리하거나 조정, 최적화, 운영하지 않고도 클라우드에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EMR 서버리스의 장점을 활용하시면 EMR 워크로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MSK 서버리스입니다. 아마존 MSK는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클러스터의 생성, 업데이트, 삭제와 확장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다른 AWS 서비스와 잘 통합되어 있기에 MSK를 이용하시면 AWS 환경에서 손쉽게 카프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SK는 이렇게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드립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MSK를 운영하면서 수요에 따라 클러스터를 확장하여야 하는데 자동 크기 조정 기능으로 운영 오버헤드를 줄이고 싶다거나 MSK 확장, 축소 후 재조정 같은 기능입니다. 또한 워크로드에 따라 비용 효율적으로 클러스터가 확장, 축소된다거나 예측되지 않은 워크로드에 대한 자동으로 확장하는 기능도 MSK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AWS는 고객으로부터의 이러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마존 MSK 서버리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MSK 서버리스의 주요 기능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량과 파티션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용량을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용량을 모니터링하거나 파티션을 재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처리란 기반으로 스트리밍과 유지하는 데이터 볼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유후 브로커와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오픈소스 카프카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MSK 서버리스 클러스터는 MSK와 동일하게 별도 VPC에 위치하고 보안과 고가역성 역시 MSK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MSK 서버리스는 필요에 따라 스트리밍 용량을 제공하는데 자동으로 스케일업과 다운이 되며 각 클러스터당 최대 200Mbps 라이트와 400Mbps 리드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각의 파티션은 최대 5Mbps 라이트와 10Mbps 리드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MSK 서버리스는 파티션 자동 배치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동 파티션 배치와 브로커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 지원되며 브로커의 상태에 따라 파티션 자동 이동도 지원됩니다. MSK 서버리스 클러스터의 생성 화면입니다. 퀵 크리에이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크리에이터 이름 입력만으로 간략하게 생성이 가능하며 커스텀 크리에이트를 선택하시면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등 여러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 파티션당 최대 저장 용량 250GB, 최대 파티션 수 120 등의 제한이 존재합니다만 정식 출시될 때에는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MSK 서버리스 클러스터 파티션 수의 시간당, 데이터의 송신, 수신 기가바이트당, 그리고 데이터 보존에 대해 기가바이트 월당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MSK를 프로비저닝하는 방식과 MSK 서버리스 모두 장점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주로 워크로드와 관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워크로드에 예측이 어렵다거나 용량에 대한 관리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MSK 서버리스,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와 용량에 대한 설정을 직접 제어하길 원하거나 용량 제한 없는 대규모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할 경우 MSK 프로비저닝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MSK 서버리스가 드린 손쉬운 관리와 서버리스의 장점까지 결합된 MSK 서버리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스트리밍 워크로드를 더욱 간편하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키네시스 온디맨드입니다. 아마존 키네시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처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부터 실시간 분석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온디맨드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으로 인해 데이터의 처리가 늦어지는 케이스인데요.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샤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파란색 선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용량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를 보시면 프로비저닝된 샤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욱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용량이 부족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를 운영하시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이런 케이스를 겪었거나 유사한 케이스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양에 따라 자동으로 샤드가 조정된다면 갑자기 트래픽이 몰렸을 때도 샤드가 늘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화면에서 주황색 선의 영역처럼 잠재적으로 비용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샤드가 조정되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온디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키네시스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면 데이터 용량에 따라 필요한 용량이 자동으로 확장되어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용량에 대한 걱정 없이 키네시스 스트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와 경험에 차이가 없으며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스트림을 생성하면 초당 4MB와 4000 레코드의 라이트 스루풋과 8MB의 리드 스루풋으로 시작하여 데이터 용량에 따라 초당 최대 200MB와 20만 레코드의 라이트 스루풋과 400MB의 리드 스루풋까지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키네시스 온디맨드가 스케일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키네시스가 각 샤드에 부하를 받게 되면 스케일링 되는데 지난 30일 피크보다 2배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스케일링 되며 라이트 트래픽이 이전 피크의 2배 이상 증가하면 15분 이내에 확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루풋에 최소 2배 리드 스루풋을 제공하며 기존의 키네시스와 동일하게 인핸스드 팬아웃을 사용하여 더 많은 컨슈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네시스 스트림은 온디맨드나 현재 사용하는 방식인 프로비전드 방식을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스트림 생성 후 처음 선택한 방식으로만 쭉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디맨드와 프로비전드 사이에 전환이 가능하며 24시간당 2번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스트림을 생성한 이후에 굳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해서 운영하시는 유즈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당 최대 초당 200MB의 라이트 스루풋과 400MB의 리드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비용을 보시면 샤드당 비용을 지불하였던 프로비전드 스트림과는 달리 데이터의 용량으로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송신, 수신되는 기가바이트당 용량과 스트림당 비용으로 과금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전 정책들과 유사하게 Enhanced Fanout 데이터 보존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드의 수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데이터 용량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프로비전드와 온디맨드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트래픽 예측 가능 여부와 샤드 관리를 엄격하게 제어할 것인지 여부에서 두 방식 선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트래픽이 예측하기 어렵고 용량에 대한 관리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싶을 경우에는 온디맨드 방식이 좋으며 트래픽이 일관되고 샤드 제어나 비용 관리를 원하신다면 프로비전드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네시스 온디맨드는 키네시스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내구성, 고가용성,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용량을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인벤트 2021의 분석 관련 업데이트들과 서버리스 온디맨드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AWS의 분석 서비스와 신규 기능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이벤트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신규 분석 서비스 발표를 맡은 당근마켓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변규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카프카 서버리스에 대한 내용과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세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해서 주제로 뽑아봤어요. 먼저 MSK 서버리스를 소개하기 전에 카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카프카는 대용량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각 토픽에 여러 컨슈머가 붙을 수 있고 로우 레이턴시와 하이 스로우풋이 특징이죠. 다음과 같은 유즈 케이스가 존재해요. 메시지 큐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두게 하여 여러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관계를 느슨하게 해요. 한쪽에 순간적인 부하가 발생하더라도 카프카를 통해 컨슈머가 처리하기 때문에 부하가 전파되지 않아요.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해요. 매트릭, 로그 어그레이션과 같이 로그를 수집하고 S3와 같은 한 곳의 저장소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실시간으로 쌓인 데이터를 카프카 스트림을 사용해서 스트림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죠. 이벤트 소싱 측면에서 오리진 서비스의 원본 데이터의 변화를 컨슈머를 통해 캐시에 반영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다방면에서 사용하기 좋은 게 카프카예요. 그래서 카프카를 빨리 올려서 사용하고 싶었겠죠.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운영하기 힘들다면 사용할 엄두가 안 나요. MSK를 통하면 운영을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매니지드 카프카라고 하죠. AWS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용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요. 카프카 커넥트도 쉽게 붙일 수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에 카프카에 사용하던 코드들도 브로커 엔드포인트들만 수정해서 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전한다고 하면 기존의 메시지를 전부 컨슘하고 넘어가야겠죠? 운영에 필요한 매트릭들은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오퍼레이션 로그들도 기본 기능으로 확인 가능해요. IAM과 같은 강력한 권한관리 도구를 붙여서 접근 제어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카프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보죠. 2021년 12월에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나타난 카프카 메시지 트래픽이에요. 대부분의 이벤트는 낮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요청이 없는 저 시간에도 카프카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위한 리소스 비용은 지불하고 있어요. 대충 봐도 3분의 1에서 4분의 1의 시간은 요청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갑자기 요청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효 상태인 자원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이걸 보면 서버리스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MSK 서버리스가 등장했어요. 운영할 서버가 없이 내부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해요. 또한 온디맨드로 스트리밍 카파시티를 조절해요. 그리고 스로우풋에 따라서 과금되는 구조예요. 서버리스의 특징이죠. MSK 서버리스가 동작하는 방식은 서버리스 인프라 VPC와 우리의 VPC가 분리되어 있고 프라이빗 서브넷을 통하는 형태로 동작해요. 또한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같은 곳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에서 이점이 있어요. 대용량 서비스를 운영하면 종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되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수준의 아키텍처로 구현되어 있어요. 만약 MSK 서버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고민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올릴 수 있을까였어요. 사내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때마다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레이크 포메이션 발표를 듣다가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겠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들어봤어요.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을 쉽게 해결해 준다고 해요.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고 저장하며 카탈로그화해요.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관리할 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유저의 접근 제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 어려운 점을 어떤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잡한 데이터 인젝션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S3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게 은근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죠. 그러면 무엇이 데이터 인젝션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기 힘들게 했을까요? ETL이 복잡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또한 대부분의 로그 파일은 작으면 몇 킬로바이트에서 크면 몇 메가 정도만 차지했어요. 이 분산된 로그 파일을 읽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I/O 처리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하긴 쉽지 않죠. AWS 레이크 포메이션의 고번트 테이블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작업 간에 엑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해요. 또한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합쳐주는 스토리지 최적화도 해줘요. 그리고 특정 시점의 데이터 상태로 조회할 수 있는 타임 트래벨 기능도 있어요. 데이터가 바뀐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권한 관리를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어렵죠. 데이터 레이크에 붙어 있는 여러 스토리지들에 대해서 유저마다 접근 제어를 하려고 하면 권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고수준의 AWS API를 통해 직접 구현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몇만 명의 직원에게 몇천 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쉽지 않아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맞추기 상당히 어렵죠.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예요. 레이크 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권한을 관리해요. DB 스타일로 권한을 그란트하고 리보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create, alter, insert, delete 등 DDL, DML 권한을 제어해요. S3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앙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이점도 있어요. 컬럼 로우 단위로 권한 제어가 될 뿐만 아니라 셀 단위까지 권한 관리가 가능해요. 아테나, 글루,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게 쉬워야겠죠. 레이크 포메이션을 위한 티박 기능이 있어요. 태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말인데요. 태그를 유저 또는 롤 등에 부여할 수 있어요. 여러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개념이라서 권한 관리가 상당히 용이해져요. 또한 레이크 포메이션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는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간단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기존 대시보드가 있다면 클라우드 트레이를 데이터 소스로 추가하여 바로 대시보드에 적용 가능해요. 시간이 짧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의 영상을 보시길 바라요.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참가하시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 150분에게 AWS 15주년 및 AWS 리인벤트 10주년 기념 전천후 바람막이를 선물로 드려요. 중복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한 번만 참여 가능해요. QR코드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제입니다. 최근에 AWS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서버리스 기반으로 제공하도록 발표했어요. 다음 중 아직 서버리스 기반으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아마존 아테나, 2번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3번 아마존 EMR, 4번 아마존 레드시프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